여러분과 함께하는 진실된 뉴스, 팩트 중심 뉴스, 안녕한가 저녁에 안전 빵빵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해 주시죠. 네, 문재인의 쇼를 알아본 성견지명이 뛰어난 김현철 통일부 장관 됩니다. 근데 절대로 대기에서는 안 되죠. 저는 통일부 장관 날려야 됩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성견지명 있는 이 김현철 반드시 날려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누가 이 사람을 추천을 한 거예요? 뭐 조현옥 인사수석하고는 별로 관계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진영 내에서는 알려진 인물이었죠.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북한적인 시각을 가진 그런 시각을 가진 이제 학자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각종 논문도 많이 쓰는 학자 맞아요. 그러나 시각이 이제 그쪽 굉장히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논문을 많이 썼는데 그게 에세이 수준이지 논문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인용이 안 되는 논문만 뒷다 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썼는데 저도 뭐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마음을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 이 사람 내 생각하고 뭐 비슷하다,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뽑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그 많은 장관들 뽑은 걸 보면 책을 쓴 사람들 보고 많이 뽑았는데 그런 부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제는 그 시각이 문재인 대통령이 딱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각을 보면은 이번에 이제 본인이 각종 댓글 써놓은 걸 보니까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 사람 통일부 장관 되면은 정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의도된 거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이 김현철이라는 사람이 막말도 많이 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김종인한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추미애한테는 뭐 좀비, 정신 나간 좀비, 뭐 이렇게 감염된 좀비라고 하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보통 사람 입에서 아무리 그 좌파라고 하더라도 이건 나올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저는 그 인간 이런 말 참 그렇습니다. 저질이죠. 질이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무리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좀비란 표현을 여러분 같은 쓸 수 있습니까? 그것도 공식적인 자기 거기에다가. 우리가 오늘 좀비처럼 방송할 뻔했어요. 시퍼렇게 돼갖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것저것 다 공격하는 겁니다. 자기 진영 사람이 하더라도 뭐 감염된 좀비라는 표현을 추미애 대표한테 쓴 거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씹다 버린 껌. 박근혜가 씹다 버린 껌. 이게 그래서 난 이런 사람이 장관을 한다? 이런 가벼운 사람. 정말 인성이 불안한 자. 이렇게 하와이님이 정확히 지적해주셨네요. 인성이 불안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장관으로. 그러니까 사고의 틀도 문제지만 저렇게 마구대고 씹어대고 마구대고 공격하는. 아니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뭐라 했어요? 쇼한다? 그게 백미예요. 그 백미했죠. 쇼하고 있네 이렇게 했는데. 천안함 더구나 이 독립 5주년 때 그때 하도 이제 민주당이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눈치 보느라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천안함 독립 군복 입고 갔었죠. 그걸 보고 뭐라냐면 군복 입고 쇼냐 하냐고. 그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쇼를 할 줄 이렇게 성견지명 하나는 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또 김정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지도자. 이제 김양건 전 뭐 비서였죠. 김양김 지사 교통사고, 의문의 교통사고였습니다. 그 사고도. 그런데 젊은 지도자가 합리적 판단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제는 젊은 지도자가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 됐다. 이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 됐다.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 저질스러운 언행이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딱 이 정부, 이 정당의 이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이 김현철의 책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일 이제 픽업을 하셨다면은요, 정말 저는 기가 막힌 것이 이 책을 읽는 이렇게 이 독서 능력 내지는 그 다음에 이 이해력 이게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책이라는 건 사실은 그 사람의 많은 것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와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안해진 것이 뭐냐면 이런 행동대, 막가파 행동대를 말을 하자면은 통일부 장관으로 앉혀놓고 그런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허허허 하면서 북한하고 잘해봐야죠 이러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앞서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도 정말 폭탄일 겁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네. 폭탄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청문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던져요? 자유한국당에 말하면 이 정부의 폭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폭 폭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박영선은 날리고 그러면은 이 김현철은 그대로 통과를 시켜줘갖고 폭탄을 끌어안고 모두 그렇지만 근데,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 네. 피곤합니다. 국민들 피곤하고 그리고 아까 국격을 말씀해 주셨는데 국격에 맞지 않는 후보지요. 장관 후보가 정말 국격이 맞지 않습니다. 저런 뭐 좀비 이런 말 쓰는 사람, 버린 내다 버린 껌 이런 사람이 아니 씹다 버린 껌이 저는 백미 같아요. 이제 사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끼리 뭐 술자리에서 뭐 이런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뭐 SNS 상에다 올렸다는 것은 자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봐도 자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사람이 자, 게다가 저는 이제 아까 사고방식의 문제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딱 내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통일부 장관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통일부 장관의 위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우려한다는 거예요. 김현철 씨의 그렇죠. 그동안 글을 비춰볼 때 저 사람이 통일부 장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게다가 이게 이른바 지금 목표는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 사람을 시켜가지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개성공단 재개할 그 묘책을 만들어 봐라. 이거 뚫어라. 그냥 네가 한번 박력 있게 뚫어봐라. 저는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모하게 뚫다가 대한민국 미국한테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권만 두들겨 맞으면 다행인데 대한민국 경제가 두들겨 맞습니다. 그럼 경제가 두들겨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민들만 죽어납니다. 이게 걱정인 것이죠. 그래서 저런 사람이 장관 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네, 김정은님께서 청문회 때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맞냐 틀리냐를 물으면은 청문회 때 답을 못할 듯. 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네. 아마 얼버무리면서 청문회를 아예 파행을 시키든지 이런 작전을 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정말 대단한 말을 했어요. 북한에 대해서 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북한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북한의 사과를 받느냐. 와, 대단한 발상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범죄자가 어느 살인범이 자백하는 거 빼놓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자백해갖고 살인범을 검거하는 경우는 여러분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낮다고 그럽니다. 이런 점에서 이 사람 정말 위험하다 못해가지고 또 하나의 재앙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DMZ 소리 목함 지뢰가 목함 지뢰는 북한만 씁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만들어. 그건 후진짜에 우리는 안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사관들 2명의 다리가 절단됐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물증이 없다. 뭐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라고 이야기. 게다가 그 다음 말, 우리 쪽이 지뢰는 훨씬 많이 깔았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게다가 알만한 사람이 그럼 그래놓고 이제 그것이 마치 자기는 그 지식의 양심인 것처럼. 자, 좌파 성향 지식의 특징이 이겁니다. 마치 자기 양심 있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면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양심 있는 지식인이다.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게다가 무슨 뭐 524 제재 해제해야 된다. 뭐 천안함과 연계시킬 필요 없다. 정말 위험한 발언과 위험한 정책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아, 소녀님께서도 이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소녀님 힘내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문재인 정권에서 사람을 기용하는 걸 보면은 기본으로 인사수석실도 그렇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하고 시각만 비슷하면 다 안 보는 겁니다. 생각만 같으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뇌 구조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 북한의 모든 것이 이렇게 탑재돼 있지. 이 대한민국 국민의 이 문정인 씨는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몸은 한국에 있지만 모든 건 미국에, 마음은 미국에 있는 미국 영주권 가진 사람이고 자식들도 다 미국 시민, 미국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아빠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김현철 같은 사람은 이 몸은 한국에 있지만 모든 생각은 북한식으로 됐다면 이런 거를 옛날에 간첩이라고 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기가 막혀요. 자, 꼴통령 문재인님께서 문재인님이라고 하는 게 참 그렇네요. 자기는 씹다가 내봤던 무조가리처럼 생겼으면서 아무튼 참 문제의 인물들을 저렇게 후보로 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국민들 피곤해집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청문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나경원으로 한번 대박 하나 쳤으니까 이번 청문회에서 적어도 2명은,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김현철, 그 다음에는 박영선에, 여기는 또 이제 친일파 이렇게 했는데 일본에 도쿄에다 아파트도 있고요. 자식은 또 미국 국적을 갖고 있고 지금 22살인가 만으로 22살인데 아직도 국적 회복을 안 한 거예요. 선택을 해야죠. 이러니까 아마도 하긴 힘들걸요. 그리고 미국도 그러니까 친미에다가 친일에다 이게 쌍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네. 그리고요. 네. 아마도 청와대에서 김현철 씨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에 쇼하고 있는 걸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저는 그렇죠. 이번에 막 언론 보도 보고 지금 난감했을 겁니다. 특히 인사 라인 이럴 때는요. 뭐 문제도 찍었으니까 하긴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 대통령을 쇼하고 있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지금 내부적으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할 겁니다. 게다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김현철 씨는 아마 중도에 포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쇼하고 있네 해버렸기 때문에 전 아마 중도에 뭐 국민들이 이제 뭐 왜냐면 이번 야당에서는요 아마도 김현철 세게 물 겁니다. 그럼 하나를 던지면 거기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왜? 괘씸죄까지 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두고 보면 재밌습니다 아마. 네, 그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쇼쇼쇼 이 성견 지명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알아본 게 아닐까요? 저는 이 사람이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문재인 정권 촛불이 꺼져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사들을 막 이제 추적할 겁니다. 김현철 씨가 과거에 썼던 뭐 글들 하면 이제 재미있는 게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쇼 must go on. 쇼는 계속됩니다, 여러분.